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파트 1 정신건강 간호의 이해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신건강과 정신장애, 정신건강의 개념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건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이란 허약하거나 질병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이고 정신적이고 또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합니다. 정신건강은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실현하고 일상적인 삶의 스트레스에 대처하여서 생산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안녕 상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평가는 신체, 정신, 사회적인 요소를 기초로 합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을 평가하는 기준보다는 명확하진 않지만 지금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정신건강평가 기준은 마리 야호다가 제시한 다음 6가지 기준입니다. 6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할 때에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의 인간으로 수용하고 나의 욕구와 행동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성장, 발달, 자기실현입니다. 개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해서 실현하고 또 성장하고 발달하고 도전할 수 있을 때가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통합입니다. 통합은 개인이 내적인 외적인 갈등 또 기분과 정서를 조절하고 균형을 이루고 또 겉으로 표현되는 것과 속으로 우리가 억압하는 것 사이에서도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로 자율성입니다. 자율성은 스스로 의사결정하고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 현실지각입니다. 현실지각은 내 주변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개념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로 환경의 지배입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우리가 말을 할 때는 개인이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고 또 자신의 인생 문제를 잘 해결하면서 삶으로부터 만족을 얻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호혜적인 관계를 가집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자기 주변의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슬로우는 자기 실현을 하는 사람의 15가지 기본적인 성격 특성을 제시했고 로저스는 자기 성장과 성취를 하는 사람들의 필수적인 7가지 성격 특성을 제시했습니다. 표 1-1에서 매슬로우의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15가지 기본적인 성격 특성, 로저스의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7가지 성격 특성이 있습니다.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신장애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정신의학회 APA는 정신장애를 현존하는 고난, 불능 혹은 확연하게 증가된 죽음의 가능성, 통증, 무능, 현저한 자유의 상실 등과 관련해서 개인에게 임상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는 행동과 심리적 증후군 또는 양상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는 갑자기 발병하지 않고 정신기능의 영역인 지능과 지각과 사고, 기억, 의식, 정동, 성격, 정신운동 등에서 병리 현상이 지속적으로 진행됨으로써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의 다양한 측면에서 부조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다음은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10에서 613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을 진단할 때는
두 가지 주요 분류 체계를 사용을 하는데 WHO에서 제정해서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ICD, 국제질병분류와 DSM, 미국 정신의학회가 개발한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이 있습니다. DSM은 다축 진단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5가지 축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축은 임상 진단이고 두 번째는 인격장애와 정신지체입니다. 세 번째는 신체 질환이고 네 번째는 심리 사회적인 문제, 다섯 번째는 개인의 사회생활 수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기능을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신간호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신간호의 목적입니다. 정신간호는 대인관계의 유지와 증진, 또 정신사회적 기능을 유지 증진시키고 관리하며 심리사회적인 독립심을 증진시키고 자존감의 강화 유지와 치료적 환경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간호의 대상자는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모성 또는 여성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간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간 행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게 됩니다. 목적에 따라서 정신간호를 분류하면 먼저 첫 번째로 확인 가능한 정신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호하는 정신질환 간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개인의 정신건강을 유지 증진을 하기 위해서 예방 및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정신건강 간호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정신, 심리, 사회 측면의 건강 간호를 수행하는 정신사회 간호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집단의 역동성과 정신건강의 관계나 지역사회의 정신현상에 관한 연구와 간호를 주요 과제로 하는 지역사회 정신건강 간호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간호의 원리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인식입니다. Self-awareness, 자기인식은 자신의 가치나 신념, 사고, 감정, 태도 등을 알고 이러한 것이 대상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배워나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선입견, 반복적인 행동뿐 아니라 자신의 감정이나 태도를 알아보는 데 유용합니다. 대상자의 생리적, 심리적, 사회문화적 욕구를 그대로 볼 수 있고 대상자의 불안이나 분노, 슬픔을 대상자의 입장에서 다룰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인식은 환자들과 공감하고 그들의 자기 표현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치료적인 자기 이용입니다. 간호사는 자기 자신을 치료적 도구로 대상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대상자의 성장이나 변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페플라우는 간호사와 대상자의 관계에서 자기를 치료적으로 사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의 개인적인 행위는 지금까지의 삶에서의 경험과 교육, 영적 문화적 가치에 의해서 형성된 의식과 무의식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자신에게 친밀한 어떤 자동적인 반응과 행동이 어떻게 대상자를 돕는지 혹은 방해하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간호의 원리 세 번째는 상호작용입니다. 환자로 하여금 기본적인 욕구를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만족을 얻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행동하는 방법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간호사의 적절한 중재는 대상자가 건강하고 성숙한 행동 양상을 학습하고 발달시키도록 돕습니다. 간호사와 대상자의 관계는 4가지 단계로 발전하는데 상호작용 전 단계, 초기 단계, 활동 단계, 종결 단계로 발전합니다. 정신간호의 원리 네 번째는 간호과정입니다. 간호과정은 과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간호 성과를 성취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개별화된 방법입니다. 간호 과정의 단계는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정신간호사의 역할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넓은 의미의 정신간호사는 정신과에서 근무하는 일반 간호사를 비롯하여 정신건강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근무하는 간호사 등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좁은 의미에서 정신간호사는 정신과에 근무하는 일반 간호사를 지칭합니다. 정신간호사와 정신건강간호사, 정신전문간호사를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신간호사는 일반 간호사로서 대학에서 개인과 가족과 지역사회 대상자의 정신, 사회문화, 영적인 건강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태도를 교육받고 졸업해서 정신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말합니다. 정신건강간호사는 1년의 과정을 이수하고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정신건강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간호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정신전문간호사는 의료법에 명시된 전문간호사 중에 하나입니다. 석사학위 이상의 지식이나 충분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서 국제간호사협회가 인정하는 전문간호사를 말합니다. 표 1-2는 정신간호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전문간호사의 정의와 역할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정신간호사를 살펴보면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정신보건시설에서 일하는 자로 주요 역할은 일반 간호사의 역할입니다. 정신건강간호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정신건강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로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공통 업무를 하고 정신건강간호사의 고유 업무까지 맡아 하고 있습니다. 정신전문간호사는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정신과 분야의 간호실무 3년 이상의 경력자로서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정신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주요 역할은 정신치료 등 1차 치료와 환자 가족이나 다른 분야 간호사의 자문과 같은 자문의 역할과 또 교육의 역할, 행정가, 상담가, 사례관리자, 중재자, 자문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신간호사의 역할의 주요한 5가지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상자의 정서적 욕구를 사정하는 것과 두 번째로 대상자의 위기에 반응하는 것, 세 번째로 혼란스러운 대상자의 공황을 제거하기 위해 중재하는 것, 네 번째로 대상자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는 것, 다섯 번째로 대상자의 신체적 치료의 효과를 사정하는 것이 정신간호사의 역할입니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는 정신전문간호사의 임무를 9가지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료 수집, 두 번째로 임상에서의 의사결정, 세 번째로 치료적인 중재, 네 번째로 응급 상황을 관리하는 것, 다섯 번째로 교육과 상담, 여섯 번째로 환경과 자원을 관리하고, 일곱 번째로 전문직의 발전에 참여하며, 여덟 번째로 조정하고 협동하며, 아홉 번째로 연구하는 것입니다. 정신간호 업무의 표준을 정하는 것은 양질의 간호 제공이라는 전문직의 의무를 우리가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실무 표준은 정신간호 분야의 현재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동적이고 또 연구를 통해서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정신간호 실무 표준은 미국에서 1973년 정신간호 실무 분야에 의해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정신간호의 연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1-1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간호 연속성의 의사결정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상자의 실제적, 잠재적 정신건강 문제가 의심이 되면 간호사는 문제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대상자의 문제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정신건강 유지 증진 간호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상자의 문제가 확인이 되었다면 위험 사정을 통해서 자살, 자해, 타해, 급성 중증 정신장애인 경우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지역사회 정신관리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입원 치료를 필요할 만큼 위험하지 않으면 지역사회 정신건강관리 서비스 안에서 주거 서비스, 외래진료, 직업재활, 자조모임 등 대상자의 기능 수준과 요구에 맞추어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입원 치료 후에 퇴원을 준비하는 대상자의 퇴원 교육에서도 다양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를 설명하고 연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정신간호사는 지속적인 사정을 통해서 대상자의 실제적 그리고 잠재적인 정신건강 문제를 확인하고 대상자의 안전에 대한 요구, 보호 감독의 요구, 증상의 심각도, 기능 수준, 가족의 요구를 사정한 다음 간호의 연속성 안에서 대상자에게 가장 적절한 간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신간호의 연속성 안에서 제공되는 간호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죽이라는 환청을 듣는 대상자 A씨는 문제가 확인되었고 위험을 사정했을 때 위험한 상황이어서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환경에서 24시간 간호와 관찰이 가능한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다음으로 자살 생각은 있지만 자살 계획이 없는 대상자 B씨는 문제를 확인했을 때 위험을 사정했을 때에 위험이 없어서 지역사회 정신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5일 동안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제공하는 자살 예방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약물 수능도가 낮으면서 주거할 곳이 필요한 대상자 C씨는 문제를 확인했을 때 문제가 있었고 위험을 사정했을 때 위험이 없어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리에서 주거시설과 재활시설, 사회복귀시설을 병행하여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병원에서 급성기를 지난 알코올 중독 대상자 D씨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한 다음 지역사회 정신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외래진료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의뢰되어 자조모임, 알코올 중독 자조모임에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신간호의 연속성 안에서 전문 분야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다학제 간의 협력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사 등 전문 인력뿐만 아니라 비전문가들, 대상자, 가족, 또 다양한 자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귀시설, 주간재활시설, 주거시설,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센터 등 이런 다양한 자원들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